Вот. И это, конечно, шедеврально. Я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л, что такое может быть, такая вело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Это, конечно, рай по своей форме, но посмотрим. 한국의 자전거 길은 마치 천국과도 같다고 고백하는 한 외국인.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만큼 자전거 인프라가 발달한 곳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러시아에 인접한 라트비아에서 온 알렉산드리아와 나스티아는 각각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번에 인천에서 시작해 부산까지 600km 정도 이어지는 아름다운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첫날은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 숙소에 머물고 다음날 국토종주 출발 지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자전거를 밟고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국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하죠. Асфальт просто божественный ровный асфальт. Сашка вообще в восторге, я не знаю, с первого вот этого полукилометра. Как же классно. 자전거 길을 향해 가면서 한국의 잘 깔린 도로를 보고는 감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에서는 길이 잘 안 닦인 도로도 많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도 많아 자전거를 타기 힘들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길을 가든 유지보수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달리기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도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하죠. 게다가 길 옆으로 꽃들도 있어서 달려가는 길에 다채로운 모습들도 볼 수 있어 본격적으로 자전거 길을 달리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죠. 처음으로 자전거를 세우고 멈춘 곳에서도 두 사람은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전거 길 옆에 있는 공기주입기가 있는 걸 처음 본 것이었죠. 한국어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밸브를 들어 올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끼면서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기 위한 용도라는 걸 바로 알아챘죠. 알렉산드리아는 밸브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능하면 자기도 이런 걸 집에 하나 들여놓고 싶다고 말하며 해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가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길가에 설치해놨다며 신기해하죠. 길을 계속 달리다 보니 1인용 자전거 도로가 펼쳐지면서 국토종주의 출발점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도심을 가로질러야 해서 건널목을 건너야 했는데 여기서도 한국의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하죠. Итак, про пешеходные переходы на перекрестках. Загорается нам зеленый сигнал. Но, получается, это поворот, если, то автомобили могут ехать. Но они все дружно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и пропускают. Ну, просто так прикольно, мы начинаем стартовать, поворачивает автобус, поворачивает какая-то машина, видят, что мы стартуем,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Но все так спокойно у них, размеренно. Ну, в общем, к светофорам, конечно, надо привыкнуть к таким, потому что для нас это немножечко диковинка о том, что тебя все так пропускают, как будто бы ничего необычного, но так это все как-то чуть-чуть по-другому, как-то даже мило, потому что у нас первый день отпуска, нам все кажется очень прекрасным, милым. 바다 위에 있는 영종대교를 지나가면서 나스티아는 한국의 신기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러닝트랙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자동차 도로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세 가지 길이 공존하지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다며 신기해하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자전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드물기도 해서 한국에 잘 마련된 인프라가 더욱 놀라웠다고 하죠. 국토종주 출발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국토종주 인증 도장을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여권을 받았는데요. 드디어 자기도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라이더가 됐다며 즐거워하기도 하죠. 동시에 한국인이 얼마나 친절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여권을 받기 위해서 인증센터에 찾아갔지만 마침 점심시간과 겹쳐서 자전거 여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번역기를 들고 근처 카페에 가서 어떻게 자전거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직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영어로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처음에는 직원이나 관계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카페를 이용하던 손님이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관계자가 아닌데도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본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준 한국인의 친절에 크게 감동했다고 하죠. 인증센터 옆에 있는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부스에서 첫 번째 인증 도장을 찍고는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달리기 시작하죠. 둥근 구조물에 식물들이 얽혀있는 길과 멀리 앞에 보이는 풍력 발전기를 보고 가고 꽃이 가득한 길을 타고 가기도 하는데요. 주변에는 두 사람과 같이 자전거 라이더들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분위기가 좋은 출발이 되고 있다고 하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문화 속의 일원으로서 녹아든다는 느낌이 확실히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자전거를 들고 온 게 이방인처럼 겉도는 느낌도 들지 않아서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Нам очень сильно нравится. Это же потрясающе. Я не знаю, это какой-то веломир. И мы как будто бы, не знаю, в своей тарелке, в своей воде, потому что вокруг полно таких же велосипедистов, все на каком-то, я не знаю, хорошем настрое. То есть ты ощущаешь себя в этой культуре своим. велошоссе. 길이 계속 끊이지 않고 중간에는 표지판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게다가 아스팔트도 새 것처럼 놓으면 상태가 매끄러워서 장시간 달려도 피로가 덜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니 들판이 나오고 작은 하천이 나오고 갈대숲에 자동차 도로까지 보이는 등 계속해서 풍경이 바뀌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자전거 여행자를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를 해놨는지를 알 수 있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인증 도장을 찍고 나서는 두 사람은 출발 지점에서 55km 정도를 달린 다음에 중간에 있는 휴식터에서 잠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는 국토종주의 초입길을 달리면서 느꼈던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다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Вот. И это, конечно, шедеврально. Я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л, что такое может быть, такая вело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Я еще Насте в Москве сказал, что, наверное, понятие велодорожки это вот у нас есть. На ВДНХ, например. Вокруг, в парке велодорожка. А это тут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мне кажется, это велодорожка, это велодорога. Велошоссе где-то. Шоссе где-то, да. Мы уже сегодня попали на несколько круговых движений, мосты велосипедные, ну, по-моему, уже их перестали считать, знаки велосипедные. Ну, в общем, это просто дублер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и, которая есть в городе. Наверное, сюда можно даже и без велосипеда приехать и как-то взять в аренду. Но это, конечно, рай по своей форме. Но посмотрим. 자전거로 세계를 여행하는 걸 즐기고 있던 알렉산드리아는 한국의 높은 인프라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한국의 국토종주를 알게 된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국의 650km의 자전거 도로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봤고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꼭 한번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직접 자전거 길을 달리면서 느낀 점은 한국의 자전거 길이 세계 어디를 가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좋다고 말을 한 것이죠. 세계 곳곳을 자전거 한 대로 누비며 수많은 나라를 경험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 받은 충격은 단순히 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위한 전용 도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길을 잃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치된 표지판과 인증센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기주입기, 깨끗하게 관리되는 노면, 그리고 달리는 내내 계속해서 바뀌는 아름다운 풍경까지 모든 것이 자전거 여행자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다고 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널목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먼저 보내주던 운전자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하나의 문화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경험이 모이면서 두 사람은 한국을 단순히 자전거를 타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자전거 여행자가 가장 존중받는 나라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는 여행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죠. 비싼 관광지만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특별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며 자전거 하나만 빌려서 국토종주 길을 달려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600km가 넘는 자전거 길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지만 직접 달려본 뒤에는 왜 전 세계 자전거 여행자들이 한국을 버킷리스트로 꼽는지 몸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죠. 두 사람은 아직 부산까지 수백 킬로미터가 더 남아 있었지만 첫날 단 하루를 달린 것만으로도 이미 이번 여행이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자전거 여행이 될 것 같다고 확신했는데요. 과연 부산에 도착한 뒤에는 한국을 어떤 나라로 기억하게 될지 벌써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